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한국 문학의 확장과 발전 세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두 교과서 가지고 왔죠? 네, 모두 가지고 온 것 같네요.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한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이번 시간에는 김말봉의 찔레꽃이라는 작품을 읽고 다음과 같은 걸 해볼 건데요. 학습 목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하면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작품을 이해하는 다양한 양상에 공감한다. 두 번째 시작! 작품을 개인과 문화적 맥락에 초점화하여 해석하고 비평한다. 네, 좋아요. 우리 이번 시간으로 가기 전에 지난 차시 어떤 내용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춘향전 읽고 나서 노트담의 꽃추랑 함께 비교해서 토론하는 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모든 별로 각각 다른 토론 주제로 토의를 해보고 토론 결과로 서로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져봤는데요. 우선 우리 각 모둠에서 어떤 얘기 해줬는지 잠깐 떠올려 보도록 할까요? 우리 1모둠에서는 이몽룡과 콰시모도의 적극적인 사랑에 대한 태도를 주로 신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줬고, 2모둠은 사랑에 대한 순수한 마음, 또 희생적인 마음 같은 것들이 중요했다. 3모둠은 그림자가 알려주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요소가 노트담의 꼭지에 있는 반면에 춘향전에서는 좀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춘향이의 어떤 지조나 절개가 더욱더 강조되는 것 같다라고 해줬어요. 이제 마지막 모둠은 두 작품 모두 어려움에 불구하고도 사랑을 이루려는 믿음과 또한 진정한 사랑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 석규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나 신분, 가치관 같은 것들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형성하고 이루고 어떻게 추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보았어요. 아직은 이 이야기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은 정말 내가 좋아해서 느껴서 하는 거 아닌가? 내 가치관 아닌가? 어떻게 이게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싶을 수 있거든요. 오늘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랑은 소설에 항상 등장하는 주제이죠. 우리 춘향전 공부하면서 주인공들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이루고 누구를 왜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답해 보았어요. 오늘은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그렇다면 사랑의 형식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또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특히 우리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질문으로 토의했었던 순수한 사랑,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게 소설에서 어떻게 탐구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김말봉의 찔레꽃을 읽기 전에 이거 관련해서 재밌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건전하고 훈훈하기만 한 이야기가 드라마로 나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한다. 무슨 드라마가 있다니까? 재미없어. 시청자들의 눈길을 확 잡아끌 만한 자극적인 요소가 있어야지. 그게 뭔데요? 출생의 비밀, 충격적 반전, 위험한 사람, 그런 거 있잖아.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막장 드라마의 법칙. 못 놔! 못 놔! 첫 번째 앞뒤가 되는 나비 세. 나의 두 번째 극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출생의 비밀. 니들은 남매다. 얘는 선정이 딸이에요. 결정적 진실이 드러나는 긴장된 순간. 그때마다 소모지 뺨치는 청력으로 우연히 이어드는 제3자. 내가 누나가 아니라 엄마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가셨어요? 몰래 만나는 자리에도 누군가 꼭 있다. 바로 뒤에 있는데도 절대 모른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다 알겠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요즘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사실 이런 내용들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조금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김말봉의 찔레꽃이란 소설은 이런 막장 드라마의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도 할 만한 그런 소설입니다. 우리가 아는 저런 막장 드라마의 서사 전개가 이 소설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설은 딱 처음부터 책으로 나온 건 아니고 조선일보라는 우리가 아는 신문사 연재되었다가 인기가 좋아서 책으로도
영화도 만들어지고 책도 인기를 많이 얻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숙제로 모두 찔레꽃을 읽어오기로 했었죠. 그래서 읽어온 걸 보면 알 텐데 굉장히 자극적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비평가들도 이 작품의 되게 풍속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담고 있고 굉장히 문체도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소설을 잘 읽어왔는지 확인할 겸 내용을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는 14쪽을 펴주시면 이렇게 인물 관계도가 나와 있죠. 다 같이 인물 관계도 한번 선으로 채워보면서 작품의 인물들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잠깐 5분 정도 학습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그리시나요? 조금 어려워요. 뭐지? 조경아랑 조만호가 어려워요. 아빠랑 딸을 뭐라고 하죠? 아빠? 분이요. 그렇죠. 이렇게 치우면 돼요. 옆에도 똑같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했나요? 네, 간단해서 금방 끝낸 것 같죠? 좋아요. 그럼 이건 그냥 다 같이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정순과 이민수가 연인 관계였다가 조만호랑 조경구가 모두 안정순에게 관심을 보이는 관계. 그런데 조만호의 딸 조경애는 또 이민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조만호의 연인이었던 옥라는 안정순을 질투하고 친모 박씨는 또 조만호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그런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었어요. 여러분 줄거리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될 때 이 관계들을 보시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김말봉의 찔레꽃의 줄거리를 한번 빈칸으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여러분 교과서 빈칸 한번 채워주시고 잘 모르겠으면 교과서 지문 다시 읽어봐도 좋아요. 그럼 이것도 잠깐 학습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잘 완료한 것 같네요.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네모칸 누가 한번 채워볼까요? 우리 석규 친구 한번 해볼까요? 네, 안정수는 은행 주치 조만호의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갔습니다. 네, 맞아요. 아주 좋아요. 가정교사로 들어갔죠. 두 번째 네모칸은 누가 해볼까요? 네, 세연이 해볼까요? 우선 안정순을 좋아하게 된 건요. 조만호와 그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만호의 딸인 경애는 안정순의 애인인 이민수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채웠어요. 네, 아주 좋아요. 완벽하게 잘해줬어요. 굉장히 복잡한데도 잘 채워줬네요. 그럼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가 해볼까요? 네, 여기 승현이 한번 해볼까요? 네. 조만호는 처가 죽자 안정순을 후치 부인으로 맞아들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그래서 친모에게 중매를 들 것을 청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후치 부인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웠겠죠? 아마 정실 부인이 죽고 나서 맞이하는 두 번째 부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네모 누가 해볼까요? 네? 그 친모가 그래서 조만호를 속여가지고 친모의 딸인 영자와 대신 합방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때 조만호와 사귀던 기생 옥란이 이 사실을 알고 질투를 했기 때문에 영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좋아요. 잘 정리해줬습니다. 원래 조만호가 자기가 중매를 들 걸 청해서 사실 그 안정순과 조만호가 합방을 해야 되는데 대신 자기 딸을 보내서 자기 딸이 조만호와 결혼해서 후치 부인 되도록 한 그런 음모를 꾸민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네모 누가 해볼까요? 네. 이민수가 안경순과 조만호가 동침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정순을 증오하면서 조경애와 약혼을 해버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결혼을 약속해버리죠. 마지막 네모는 선생님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안정순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이민수는 잘못을 빌지만 정순이는 이걸 받아주나요? 다시 만나나요? 아니요. 네, 맞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조만호의 집을 나와버리는 걸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좋아, 이게 찔레꽃의 줄거리였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각 인물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인물들이 추구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왼쪽에 인물의 행동이 적혀 있고 그 오른쪽에 이 행동에서 드러나는 가치관을 한번 적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잠깐 시간 드릴 테니 한번 해보고 어려우면 짝꿍과 의논해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잘 정리되었나요?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나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좋아요. 이것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정순이 첫 번째 칸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석규? 근데 조만호와 조경부의 구애에도 민수와의 사랑을 이어간 걸로 보아서 자신의 사랑을 꿋꿋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주 자기 사랑을 꿋꿋하게 지키는 걸 중요한 가치관 여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이거만 비교해서 만호 가치관 한번 누가 해볼까요? 저는 만호를 보고 욕심이 진짜 많다라고 느꼈는데 그 많은 탐욕을 다 채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탐욕이라는 좋은 키워드를 잘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내가 원래 본처도 있으면서 안정순도 탐하고 기생옥란도 탐하는 게 굉장히 탐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정순이의 두 번째 행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누가 발표해볼까요?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경혜와 약혼한 민수가 용서를 빌지만 다른 일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거절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고려하는 가치관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행도 생각하는 거를 중요하게 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만 비교해서 오해가 풀리고 나서 정순이는 민수와 그래도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지만 그렇지만 민수는 경혜와 약혼해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행동이 약간 차이가 있었죠. 그럼 여기서 드러나는 민수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누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저는 이게 정순에 대한 복수심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사실 조경혜와 약혼을 함으로써 얻는 그런 부유한 삶에 좀 유혹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어떤 내용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죠? 일단 조경혜 그리고 그 조경구를 이제 딸과 아들로 둔 조만호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고 또 안정순을 가정교사로 고용할 정도로 여유로운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아주 훌륭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 내용으로 굉장히 잘 얘기를 해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부유한 삶에 대해 유혹당하는 게 있었죠. 특히 민수도 집안이 좀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 보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에서 정순이가 처음 오해를 받을 때 많이 비판을 받은 것도 되게 조만호가 돈이 많으니까 조만호를 따라갔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품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 그럼 그렇게 돈에 따라가지 않고 순수한 사랑을 지키는 거를 좀 중요한 가치관으로 본 게 아마 정순이의 태도다 이렇게 다들 생각해 준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가서 탐구하기로 한번 넘겨볼게요. 그래서 춘향전과 찔레꽃을 우리 이제 같이 놓고 비교하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두 작품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 다른 면들이 있죠. 일단 뭔가 춘향이와 정순이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몽룡이랑 민수도 약간 비슷한 것 같고 변학도랑 또 뭔가 조만호가 비슷한 것 같고 이런 느낌들 다들 아마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춘향이와 안정순의 태도와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공통점을 중심으로 일단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왼쪽에 춘향전과 찔레꽃에서 어떤 사건이 나와 있고 오른쪽은 각각 춘향이와 정순이의 행동과 태도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밑에는 사건에서의 공통점 그리고 행동과 태도에서 공통점 이렇게 빈칸을 한번 채워주면 됩니다. 이것도 잠깐 시간 갖고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이해 안 되는 내용 있나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여러분 모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답변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처음에 춘향전에서 춘향이의 태도.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몽룡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이유로 수청을 거부하죠. 우리 떠올려보면 춘향이가 나는 이몽룡의 부인이기 때문에 수청을 줄 수 없다. 난 그냥 기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행동에서 공통점을 누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춘향전에서 변학도도 있고 찔레꽃에서 조만호처럼 약간 권력자가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공한테 사랑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춘향이와 안정수는 그때 둘 다 권력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의리를 지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가치관까지 아주 잘 해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딱 모범 답안만 쏙쏙 뽑아서 잘 얘기하는지 여러분 너무 수업에 잘 집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춘향이와 또 정순이에게 권력자, 이런 변사또랑 그리고 누구? 조만호요? 맞아요. 조만호 얘기하는 거겠죠? 조만호가 사랑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생기죠. 근데 둘 다 받아들이지 않고 의의를 지킨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둘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의리를 지킨 이유까지 똑같을지 또는 그 방식까지 똑같을지 요거는 아직은 조금 의문인 것 같아요. 이거를 친구들의 대화를 한번 채워보면서 더욱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보시면 친구들의 대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 답변이 빈칸으로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짝꿍하고 토의하면서 같이 채워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두 작품의 줄거리와 결말이 다른 이유, 그 차이점을 한번 이번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것도 시간 충분히 가지고 짝꿍하고 한번 토의하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집중해볼까요? 네, 한번 결과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친구가 얘기하는 걸 보면 갈등이 해결된 뒤 춘향이는 이몽룡과 다시 이어지지만 안정수는 이민수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을 얘기해줬어요. 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춘향전에서 사랑은 맺으면 끊어질 수 없는 거지만 찔레꽃에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 들어갈 말은 뭘까요?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잘했어요. 끊어질 수 없지만 끊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금 강도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춘향전의 주요 주제가 된 어떠한 가치관이 찔레꽃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빈칸에 들어가 말볼까요? 네? 일생 동안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친다요. 맞아요. 춘향이는 절대 난 이몽룡만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이제 찔레꽃에서는 다른 사랑은 또 찾을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이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좋아요. 아주 잘 정리해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춘향이와 이몽룡은 100년가약을 맺은 사이, 결혼한 사이니까 이게 당연할 수 있다. 근데 안정순과 이민수는 단순히 연인 관계, 그냥 사귀는 사이니까 헤어질 수도 있지라는 점을 들었네요. 그러면 춘향전에서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100년 가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빈칸에 들어가 말 한번 해볼까요? 태연이? 이때는 뭔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랑 여자가 만나서 서로 연애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잘해줬어요. 이때는 정말 남녀 칠세 부동석해서 만남도 잘 허용되지 않았던 게 좀 떠오르죠? 그래서 100년 가약을 통해서만 만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룻밤 만에 바로 결혼하는 게 여기선 드러난다 라는 점이었어요. 그럼 뜰레꽃으로 와서 안정수는 단순히 순결을 지킨다라는 춘향의 개념이 아니라 무엇에 때문에 내가 조만호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 볼까요? 뭔가 순결보다는 진정성이나 순수함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의 가치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아주 좋은 점을 도출해 주었어요. 그러면 안정수는 조만호가 정말 탐욕적으로 그냥 자신이 어리기 때문에 아니면 예쁘니까 좀 뭔가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알고서는 자기는 조금 더 내가 진정한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겠다. 이런 태도들을 조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춘향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결혼한 사람이면 정절을 지켜야지라는 거를 좀 받아들였었을 수도 있지만 정순이는 그것과는 다르게 조금 더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었다. 특히나 우리 찔레꽃 보면 정순이와 반대되는 인물들이 있죠. 약간 민수의 선택도 있을 수 있지만 기생 옥란이도 있었죠.
옥란이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랑이나 아니면 조만호의 어떤 뭔가 부인의 자리를 위해서 되게 살인사건까지 좀 저지를 정도로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여요. 그렇게 보면 아마 찔레꽃에서 정승의 태도가 더욱더 대비가 되어서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점 잘 정리해줬어요. 우리 1차 시에 배운 내용 약간 기억나나요? 우리 1차 시에서 춘향이와 이몽룡이 첫날 밤 결혼을 한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신분제와 유교 가부장제에 따라서 신분제가 약간 변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중인층이나 우리 저번 시간에 읽었던 글에서 석 선생님이 설명해준 것처럼 뭐 여양의 지위가 올랐으니까 좀 신분과 만남이 약간 자연스러웠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 신부는 그렇게까지 방해물이 아닐 수도 있었겠네?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었을까? 사랑과 결혼 제도가 그때 어땠냐면 결혼은 보통 가문을 위해서 많이 선택이 되었어요. 가문을 유지하고 좋은 가문을 만나는 거. 중매 결혼을 많이 했지만 사랑은 그래서 가족에서 별로 요구되지 않았다. 우리 조만호처럼 내가 본처와는 별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데 결혼했으니까 대신에 가족 밖에서 뭐 기녀나 첩 같은 걸로 많이 사랑을 하는 게 있었다라고 우리 첫 시간에 배웠어요. 요 내용 기억나죠? 요거를 아마 세연 친구가 굉장히 잘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찔레꽃에서는 이제 조금 더 밖에서 좀 사랑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아마 사랑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춘향전과 찔레꽃에서 사랑의 모습과 연애관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특히 사랑의 모습과 연애관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 춘향전은 이미 빈칸에 채워져 있으니까 이거랑 다르게 찔레꽃에서는 사랑의 모습이 어떤지를 정리해 주시면 되고 밑에 연애관은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한번 각자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같이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찔레꽃에서 사랑의 모습 어떻게 나타나나요? 누가 발표해볼까요? 네? 사실 이때도 뭔가 가문을 위해서 중매 결혼을 하기는 하지만 춘향전이랑 다른 점은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으니까 자꾸 관계가 새롭게 생기고 끊어지고 하는 모습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럼 연애관은 누가 한번 해볼까요? 춘향전에서의 연애관은 어떻게 보면 신분이나 가족 제도에서 벗어난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찔레꽃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벗어난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석규 친구 자본주의 한번 약간만 설명해볼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죠? 조만호 같이 약간 부유한 사람들이 돈이나 자신의 그런 경제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그 가정교사인 정순을 막 유혹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말을 듣게 하는 그런 위계 질서가 자본주의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걸 자본주의라는 어려운 말로 좀 표현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경혜가 민수에게 유혹을 하는 장면도 사실 아버지 재산이지만 나의 부유함을 가지고 조금 다가가는 모습들도 보이죠. 그래서 우리 춘향전에서 이몽룡은 정말 편지를 통해서 사랑을 전했지만 우리 찔레꽃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약간 돈을 이용해서 나랑 결혼하면 잘 먹고 살 수 있다. 내가 널 지원해주겠다. 이런 모습들 나오는 거를 석기가 굉장히 잘 포착해 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분이나 가족 제도처럼 부모님이 맺어준 사랑하고만 결혼해 라는 거 말고 내가 직접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 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찔레꽃은 자본주의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돈보다도 정말 순수한 사랑이 사랑의 조건이 되는 그런 걸 추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처음 시간에 질문했던 것처럼 둘 다 사랑이 나타나긴 하지만 사랑의 형태는 약간씩 다르다. 여기서는 신분제도에 약간 좀 저항하는 사랑, 여기는 약간 자본주의에서 좀 저항하는 사랑 이렇게 모습이 다르고 그래서 둘 다 갈등하는 건 맞지만 어떤 거에 대해서 갈등하는지도 약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재밌는 활동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대에도 이런 게 있을까? 춘향전 그래 그때는 신분제가 있었지 지금은 없잖아. 근데 찔레꽃 그때도 그래 약간 좀 가정교사 뭐 그런 거 있지만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가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하는지 또는 어떻게 사랑하는지와 관련된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사랑 외적 요소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저번 차시에서 토의할 때 얘기해줬던 것처럼 그거 말고도 뭐 종교나 아니면 나의 외모나 나의 콤플렉스나 뭐 장애나 등등 이런 요소들 또는 요즘에는 또 약간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사는지 어느 언어를 쓰는지 뭐 핸드폰을 쓰는지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우리 조별로 모여서 조별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즘 사랑에 관련된 드라마나 웹툰, 웹소설 같은 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걸 중심으로 한번 사랑 요소들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 볼게요. 여러 전자기기 가지고 계신 거 사용하셔도 좋고 만약에 나는 요즘 드라마 잘 안 봐서 모른다라고 하면 서로 소개해주거나 내 연애 경험들 얘기하면서 해봐도 좋아요. 예시로 우리 요즘 재밌는 드라마나 웹소설 뭐가 있을까요? 사랑에 관련된? 재밌게 본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공부만 하시느라 안 본 건 아니죠? 요즘 뭐 생각해보면 약간 펜트하우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얼마 전에 한 뭐 재벌집 막내 아들에도 나와 있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조별로 모여서 전자기기 사용하시면서 모든 활동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모든 작품 뭐 했어요? 저희는 영화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영화 중에서 미 비포유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좀 진정한 사랑이 뭔지가 잘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 영화를 중심으로 뭐가 사랑을 이루는데 중요한지 얘기해보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여기는 어떤 작품 있어요? 저희는 웹툰을 골라보았어요. 어떤 내용이죠? 현대 고등학생들이 서로 사랑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보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같이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너무 열심히 소개하고 있지만 잠깐 멈추고 우리 앞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1조부터 한번 어떤 얘기 나왔는지 공유해볼까요? 저희는 영화 미비포유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간략하게 줄거리를 설명하자면 어떤 이제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얻고 이제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남자와 이제 그 남자를 돕기 위해서 고용된 도우미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내용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서로의 어떤 결핍을 채워주면서 사랑에 빠지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이루는 요소 중에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결핍이 있었는지 조금만 더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되게 꿈도 많고 열심히 살고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몸에 마비가 와서 집에만 있고 막 암울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암울한 삶에 이제 그 도우미 여자 주인공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하면서 즐거운 삶이 돼서 그런 결핍이 좀 채워진 것 같고 여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격이 발랄하고 특이한데 그거를 사회에서는 조금 웃기게 아니면 조금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남자 주인공만은 그런 밝은 성격을 받아들여주고 자기한테 마음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것도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맞는 사람인지 서로 결핍을 채워주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럼 그 다음 이모듬도 한번 공유해볼까요? 근데 저희는 첫 시간에 세연 선생님이 웹툰으로 4컷을 제시했었던 연애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어요. 다행히 저희 조원 모두가 이 웹툰의 애청자여서 논의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 사랑하는 상대를 선택할 때 시작할 때는 외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작품에서 남자 주인공이 맨 처음에 여자 주인공의 단순히 외모만 보고 사실 둘이 어떤 대화도 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 사랑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처음엔 관심이 없던 여자 친구도 점점 이 남자 주인공에게 반하게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희는 내적 요소라고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만남에서 외적 요소로 이루어지지만 가면 갈수록 약간 서로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앞조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의 결핍,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내적 요소로 인해서 점점 사랑이 이루어지고 깊어져 가는구나 라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얘기해준 거를 보면 다 처음에는 다들 자기의 암울한 요소도 있고 외적 요소만 보고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사랑을 이루는 가장 궁극적인 핵심은 내면이 잘 맞는지 이 부분이라고 얘기해준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이 생각해본 예시들 중에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었어요. 우리 도입부에서 봤던 영상 같은 거 보면 시어머니가 주로 왜 싸대기를 때리고 돈 봉투를 줘줘? 너가 우리 아들과 맞지 않게 직업이 별로고 집안에 돈도 없고 뭐 약간 부모님도 한부모 부모님이고 그러니까 맞지 않다. 이렇게 약간 등급을 나누는 모습들도 우리 사회에서 뭔가 춘향전과 같은 정말 신분제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인식하는 신분처럼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도 아마 결혼하는 상대를 고를 때 뭐 직업이나 집안을 고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석규친구가 얘기해준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이 남자친구가 잘생긴 사람인지만 보고 애인을 고른다던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작품을 통해 깨달은 것은 그 안에 순수한 내면들이 우리가 작품에서 사랑을 통해서 얻는 어떤 감동의 요소이고 우리가 실제 삶에서도 경험하는 요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선생님이 생각한 예시로는 우리 돌아다 보니까 친구들이 얘기해 준 것 중에 약간 뭔가 외계인 간의 사랑을 다룬 약간 원리 같은 작품들도 있었고 뭐 아니면 요즘에는 사람과 인공지능의 사랑을 다룬 뭐 약간 허 같은 작품도 나왔던 것 같고 또 다른 어떠한 나라의 사람 간의 사랑들 뭐 온라인을 통한 사랑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모습의 사랑들이 요즘은 작품으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을 추구하는 형식이나 아니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다 다른 것들이 존재하지만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소설에 산적되고 아마도 소설에서 사랑이 중요하고 좀 사람들이 사랑하는 소재가 된 것은 아마 이런 순수한 본질이 감동을 주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도 앞으로 문학 작품을 보거나 여러분 삶에서 사랑을 봄에 있어서 뭔가 단순히 그냥 뭐 신분차로 몽룡이와 춘향이가 사랑을 못하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심리적으로 다가오는 굉장히 미시적인 요소들이 사랑에 많은 갈등이나 장애물로 작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내가 생각보다 뭐 약간 외모의 영향을 받네? 아니면 뭔가 언어의 영향을 받네? 이런 점들을 보시면 사랑에 대한 나의 태도도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었냐면요. 찔레꽃의 개인과 문화적 맥락에 초점화해서 해석해보았고 춘향전과 찔레꽃 비교해서 당대 연애관과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자기 성찰 글쓰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무엇을 성찰하느냐? 내 삶을 성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두 작품 찔레꽃과 춘향전의 주제였던 사랑과 권력, 갈등, 가치 같은 것이 현대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이 밖에도 현대인의 사랑의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모둠 활동한 것처럼 이렇게 내가 참고하고 싶은 요즘 현대 작품 중심으로 얘기해도 좋고 자기 경험이나 아니면 그냥 전반적인 생각 가지고 작성해 보아도 좋아요. 나는 사랑에는 뭐 약간 외적 요소나 아니면 어떤 결핍 같은 것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밖에도 사랑의 요소에는 요즘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사랑할 때 좀 고려하는 것 같고 요즘 뭐 사람들이 결혼해도 뭐 아이를 안 가진다거나 아니면 뭐 동거를 한다거나 등등 다양한 형태를 보니까 아마 요즘 사람들은 뭐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추구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각자의 삶을 좀 존중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영향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동거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것 같다 등등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교과서 가져가 주시고 그리고 각자 전자기기 한번 가져와서 자료 조사도 해보고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각자 주제 한번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시간 충분히 갖고 적고 같이 공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내가 나와야겠다.